여러분, 오늘 진짜 솔직하게, 그리고 조금은 야하게,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깊은 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으시겠죠? 실은 얼마 전 한 시청자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60대인데요. 제 아내가 저를 그냥 방치합니다. 몇 년째 잠자리는 없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솔직히 너무 외롭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자책하게 됩니다.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외로움을 한 번쯤 느껴봤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와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외로움이 더 진해지고, 그때마다 무언가를 참고 속으로 사귀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은 이 나이에 뭘 가족 챙기고 손주 돌보면 됐지. 이렇게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오히려 중년 이후에 더 격렬하게, 더 뜨겁게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한 번은 70대 남성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혼자 누우면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아내랑 잠자리 없는 지도 오래됐고, 말도 서로 거의 안 하고요. 근데 아직도 누군가의 손길이 그립고, 아내가 나를 여자로, 남자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몇이든 애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신체적 욕구, 절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그 욕구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도 그만큼 감정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예전에는 쉽게 지나쳤던 사소한 손길, 눈빛, 말 한마디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만 그런가? 나만 외로운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세요.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중년 여성들은 밤이 깊을수록 더 외로워하고 더 사랑을 갈구할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잠자리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실은 그 뒤에는 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여성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남편하고 아이의 손도 안 잡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남편 챙기느라 정신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다 커서 집을 떠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으니까 어쩐지 더 허전하고, 밤이 되면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나를 안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여러분, 우리 중년의 연애, 단순히 신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인 소통, 그리고 나를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중년, 노년의 사랑을 너무 숨기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욕구를 참는 게 미덕인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혹시 잠자리가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지만 거절당할까봐, 또는 상대가 싫어할까봐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코칭했던 한 분은요. 처음에는 부부관계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조언해드린 방법을 실천하시고 몇 달 만에 다시 아내와 스킨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아내랑 같은 침대에 누워도 그냥 남처럼 누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하고 대화도 조금씩 늘려가니까 어느새 아내가 제 손을 먼저 잡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변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나는 예외 아닐까? 이런 불안 들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파헤쳐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아내가 멀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라는 건 절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관심, 서로의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들면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이 중년 이후에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관심입니다. 일에 치이고, 사회생활에 지치고,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가 잠드는 생활. 그리고 점점 배우자와 대화가 줄어들고 스킨십은커녕 눈도 잘 안 마주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중년 부부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야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본질을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예요. 중년 이후에도 뜨겁고 짜릿한 사랑,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해 본 게 언제인가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상대의 손길이 간절했던 적, 마치 20대처럼 설렜던 기억, 혹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은 절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그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진하고 깊고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실제로 60대에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체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손만 잡아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이 쿵 내려앉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아직 사랑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불안을 자극하는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짚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부부 관계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맞아요.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마음 한구석까지 만족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우리 사회는 부부 관계, 특히 중년 이후의 성싱에 대해 너무 터부시합니다. 이야기 자체를 꺼내는 걸 창피한 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고, 숨기고, 외로움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는 분들 중에 불면증, 우울감, 그리고 심지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번은 60대 남성분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해오셨어요. 선생님, 아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 서로 그냥 무관심하게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삶의 의욕이 자꾸 떨어져요. 이분 정말 사소한 스킨십, 작은 관심만으로도 삶이 다시 활기를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혹시 마음속에 나는 이미 늦었어. 지금 시도해봤자 아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생각 완전히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릴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중년, 노년 부부를 코칭해 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스킨십이 사라지고 대화가 줄어들었어. 서로가 서로에게 이방인처럼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의 사랑이 젊을 때보다 더 뜨겁고 더 짜릿해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입니다. 제가 이쯤에 서서 조금 야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잠자리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오늘은 부부관계 하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스킨십, 예를 들어 아내가 요리할 때 살짝 어깨를 토닥여 준다거나 가볍게 손을 잡고 따뜻하게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손길이 아내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에서 더 솔직하고 더 깊은 연애 코칭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쯤에서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중년이 되면 부부 관계가 멀어질까요?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유,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기대하고 새로운 설렘을 느끼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렇게 익숙함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일상의 반복 속에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변화와 자신감 상실입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외모에 대한 자신감 하락,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 위축시키고 스킨십을 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남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함께 밥을 먹어도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부부가 이혼까지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조금씩 늘려보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공감해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혹시 아내가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잠자리의 횟수나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친밀감을 먼저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조금 더 야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이분은 아내가 너무 오래 거부했어. 스스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대화법, 그리고 아주 은근하게 아내의 몸을 칭찬해주는 방법을 몇 주만 실천하셨더니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오빠, 오늘은 내 옆에서 자면 안 돼.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남자라면 한 번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시간입니다. 부부관계의 위기, 이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 저와 함께 배워보실래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다시 뜨거운 사랑을 꿈꾸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밤마다 조용히 한숨 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 견디지 마세요. 여기 이 채널, 그리고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고민 충분히 나눌 수 있고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흔히 빠지는 착각을 짚어볼게요.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내가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중년 여성분들도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남편에게 더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깊어집니다. 단지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젊었을 때는 애교도 많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자존심 상할까? 남편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표현을 더 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중년 여성들은 밤이 깊을수록 혼자 누워 있을 때 오히려 더 격렬하게 사랑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마음을 꼼꼼하게 그리고 천천히 어루만져 줬으면 하는 소망이 점점 커집니다. 여기서 아주 선정적인 비밀 하나. 사실 중년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스킨십은 거창한 잠자리가 아니라 작고 따뜻한 손길,
귀에 속삭이는 한마디,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그 설렘입니다. 한 번은 이런 상담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갑자기 성급하게 다가오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요. 대신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가끔씩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서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와요. 이처럼 스킨십의 시작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와서 갑자기 스킨십을 시작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부부를 코칭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살짝 공개할게요. 첫째, 아내와의 눈 맞춤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짧게, 하지만 진지하게 눈을 바라봐 주세요.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중년 부부들은 일상 속에서 서로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아요. 하지만 단 10초라도 아내의 눈을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 둘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아내의 작은 변화를 칭찬해 주세요. 머리 모양, 옷차림, 혹은 피부가 좋아 보인다든지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말로 표현해 주세요. 이런 칭찬이 아내에게 아직도 내가 남편에게 매력적인 존재구나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셋째,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혹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손을 슬쩍 잡거나 산책을 하면서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 사실 너무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행에 옮기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아내가 무심한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관되게 따뜻하게 다가가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아내가 먼저 여러분의 손을 찾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절대 잊지 말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 서두르지 마세요. 중년 이후의 연애는 젊었을 때처럼 빠르고 격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고 스킨십의 강도도 아주 서서히 높여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잠자리만을 목표로 삼으면 아내가 방어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대신 당신이 옆에 있으니 내가 하루가 행복하다. 요즘 들어서 당신이 더 예뻐 보였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감정의 표현을 가감 없이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먼저 가까워지고 나면 신체적인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혁신적인 연애 코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히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을 거라 믿어요. 아내와 다시 뜨겁게 그리고 달콤하게 연애하고 싶은 욕망, 그거 정말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한 번뿐입니다. 이왕이면 끝까지 뜨겁게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더 공개할게요. 바로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야한 이야기하면 아내가 놀라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딱딱한 일상 대화만 반복하면 아내도 재미를 못 느낍니다. 한 번쯤은 농담처럼 여보, 오늘따라 왠지 더 섹시해 보여. 내가 언제 이렇게 예쁜 사람하고 결혼했나 몰라. 이런 가벼운 멘트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할 수도 있지만 속으론 분명히 두근거릴 겁니다. 여성들도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그런 시선에 정말 약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조금 야하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풀어드렸는데요.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내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다. 혹시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 주세요. 제가 손잡아 드릴 테니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더 실전적인 중년 남성분들을 위한 연애 노하우 아낌없이 전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저와 상담을 시작했던 한 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밤 11시,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문득 지난 3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언제부터였을까?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게 된 게, 손도 안 잡고 그저 각자 핸드폰만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도 모르게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한 걸까? 이 사람과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가슴이 뛰다니.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자꾸고 당신 손이 잡고 싶어.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오랜만에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남편도 떨고 있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말도 못하고 외롭게만 지냈으니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남편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을 때 온몸이 전기가 오듯 짜릿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이 사람이 다시 내 남자로 다가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내 손길이 너무 그리웠어. 그날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고 하루 종일 가슴속에 품어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모두 꺼내어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 햇살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서로의 손을 잡았고 가끔씩 작은 선물도 주고받으며 진짜 연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집안일, 그리고 세월에 치여
미뤄왔던 사랑,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다시 설레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받으세요. 감사합니다.